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뉴스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 기자단과의 만찬을 진행하던 중 행사장 인근에서 돌연 총격전이 발생해 대통령이 긴급 피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현재 범인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던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한 명이 방탄복 위로 총탄을 맞아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외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 용의자의 신원도 일부 파악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31세 남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업은 교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피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과 본인의 심경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방금 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과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 40분경입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과의 만찬 행사가 막 시작되어 참석자들에게 첫 번째 코스 요리가 서빙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찬이 열린 호텔 로비 쪽에 설치되어 있던 금속 탐지기 인근에서 갑작스럽게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 남성이 갑자기 행사장 쪽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해 왔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긴 장총으로 무려 5발에서 8발에 달하는 총격을 연달아 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현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시크릿 서비스, 즉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대응은 빛보다 빨랐습니다. 총성을 인지한 요원들은 즉각적으로 총격이다, 총격이다 라고 외치며 상황을 전파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던 헤드 테이블로 몸을 날렸습니다. 요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온몸으로 에워싼 채 완벽하게 보호하며 즉각적인 대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행사장에 함께 자리하고 있던 제2 벤스 부통령과 다른 주요 정부 인사들 역시 경호 요원들의 통제 아래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탈출 과정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명의 건장한 경호 요원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채 몸을 한껏 낮추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 급박한 이동 과정에서 대통령이 잠시 중심을 잃고 주춤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으나 곧바로 다시 일어나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현장을 빠져나와 백악관으로 무사히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치열한 대응 과정에서 현장 경호 요원 한 명이 방탄조끼 위로 총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방탄복 덕분에 치명상은 피했고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만 현재 대통령을 포함해 현장에 있던 모든 주요 인사들은 완벽하게 무사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당국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기자가 30대 초반의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확인됨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 FBI와 대통령 경호국 시크릿 서비스가 즉각적인 공동수사 체제로 전환해 사건의 배후와 동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대통령은 당시의 생생한 심경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한 기자가 총격 범행을 인지하는 순간 그리고 경호원들이 몸을 낮추라고 다급하게 외쳤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에게는 과거에도 비슷한 암살 시도나 총격 위협이 있었지만 이런 감각은 아무리 겪어도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총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적응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총격 당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총성과 비슷한 소음이 들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행사장의 서비스 직원이 실수로 무거운 쟁반을 떨어뜨린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연회장에서는 종종 들을 수 있는 소리였고 꽤 큰 소리였지만 거리가 약간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팀이 즉각적으로 용의자 제압에 나서면서 그것이 쟁반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명백한 총소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의 예리한 직감을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상황을 매우 빠르게 파악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을 본능적으로 더 정확하게 인지했던 것 같다고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즉각적으로 이건 좋지 않은 소리예요.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후의 상황은 글자 그대로 순식간에 전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 요원들과 함께 즉시 이동 조치가 취해졌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시크릿 서비스와 현지 경찰 그리고 모든 법 집행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그야말로 훌륭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리로 생각할 시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단 몇 초, 정말 몇 초 만에 우리는 위험한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라며 경호 당국의 전문성에 강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총격 사건 직후에도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싶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병든 사람들, 이런 폭력적이고 끔찍한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행동을 마음대로 바꾸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자리에 남아 행사를 끝까지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시크릿 서비스는 단 1%의 추가적인 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으며 최고 수준의 경호 규정에 따라 무조건 현장을 즉각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고 대통령은 결국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것입니다. 라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특유의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사실 저는 오늘 밤 기자들 앞에서 아주 강하고 매서운 발언을 쏟아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그 연설은 아마도 이 상황에서 가장 부적절한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설은 나중으로 미뤄야만 할 것 같네요. 라고 말해 경직된 회견장의 분위기를 잠시나마 풀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총격범의 범행 방식과 범행 동기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도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지금 체포된 용의자가 호텔 현장으로 직접 무기 부품을 반입해 조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암살 시도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유독 대통령께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과거의 다양한 암살 사건들을 깊이 연구해 왔다고 밝힌 그는 매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국가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런 암살의 표적이 되고 끔찍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모두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반대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듯 암살 시도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그 표적은 언제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정말 싫지만 때로는 이런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이 제가 그만큼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명예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라는 파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치적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한때 이 나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은 다시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증오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저를 향한 이런 공격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자신을 향한 공격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사장의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거 야외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내 행사 개최조차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실내 행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행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의 보안 상태에 대해 당시 연회장 장소 자체는 완벽하게 통제된 매우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용의자는 행사장이 아니라 무려 50야드나 멀리 떨어진 외곽거리에서 돌진하며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용의자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긴 했지만 우리의 경호팀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즉각적으로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열한 폭력 앞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참모진과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이 현장 통제와 사후 조치를 정말 훌륭하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라고 거듭 치하했습니다. 사전에 위협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 그리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무차별 총격이 아니라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노린 표적 테러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결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신이 병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벌일지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용의자가 총격을 가한 그 지점까지 접근하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결국 행사장 밖에서 총을 쏘다 곧바로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라며 경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동기가 배후에 있다고 보느냐는 민감한 질문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배후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 당국이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섣불리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정황상으로는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밀경호국 시크릿 서비스의 보호 능력이 근본적으로 우려스럽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아주 열심히 잘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라며 깊은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총격 상황에서도 연 회장 내부의 안전은 철저히 지켜졌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용의자는 만찬이 열리던 연 회장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 회장은 사건 발생 직후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봉쇄되었고 내부에 있던 모든 인원들 역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안전하게 통제되고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통제는 완벽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행사 개최 의지를 밝히며 오늘 마치지 못한 이 행사는 반드시 조만간 다시 열릴 것입니다.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대응 방식입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용의자의 단독 범행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묻는 추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이 분야 최고의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과 직감으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조직적 테러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 론 wolf 형태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용의자의 정신 상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종류의 범행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만약 사법당국이 이런 끔찍한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세상에 다시 풀어준다면 그들은 10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언젠가는 반드시 또다시 이런 비슷한 테러를 시도할 것입니다. 강력한 격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라고 강력한 사법 정의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제를 국내외 정치와 경제 그리고 자신의 국정 운영 성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어느 나라든 굵직한 정치적 지도자를 향한 암살 시도나 테러는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남미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 그 정치적 폭력의 수치와 빈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폭력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유의 강인한 리더십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무능하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 미국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우리의 부를 착취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도 저는 절대 이런 극단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무역 질서를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무너져가던 미군을 완벽하게 재건해냈고 지금은 국가 안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군사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외교 안보 분야에 강력한 스탠스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도록 결코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치명적인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총격 사건이나 국내외적인 여러 문제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수준의 문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라며 안보 위협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경제 성과에 대한 자랑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아주 훌륭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경제 전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며 현재의 경제 호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동정론이나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듯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암살 시도를 직접 겪게 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숙명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그는 다시 한번 참모진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매우 훌륭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조만간 오늘 다 마치지 못한 이 만찬 행사를 다시 성대하게 열어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대응은 바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토록 긴박했던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모두 마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공식적인 짧은 메시지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메시지에서 오늘 저녁 행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총격 사건을 고려할 때 저는 이 나라의 모든 미국인들이 서로 간에 품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폭력이 아닌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여러분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단단히 다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라는 호소의 글을 남겼습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와 폭력을 경계하고 국민적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긴급하게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내용과 일문일답의 상세한 전말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오늘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31세의 남성으로 직업은 교사라는 이야기가 현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극단적인 총기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사회에 불만을 품은 비정상적이고 정신적으로 병든 인물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단정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당국의 발빠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범행의 명확한 동기와 배후 그리고 무기 반입 경로 등은 며칠 내로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신속하게 현장 상황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긴급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칩니다.